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세 가지를 갖다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영화 토론. 여러분들이 제출한 영화에 대한 토론 주제를 보면서 지난주에 했던 인터랙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주제 토론과 관련돼서 워낙은 이제 팀별로 진행돼야 되는 토론인데 지난주까지만 우리 개인별로 그 상호작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 그리고 이 특히 미래의 상호작용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갖다 여러분들하고 나눌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나서 우리가 잠시 쉬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이번 주 강의 진도인 유용성의 원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갖다 나누고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은 우리 영화에 대한 얘기서부터 먼저 할게요. 스페이스 오디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사람. 솔직하게 얘기해. 지윤아, 몇 번 졸았니? 3번뿐이 안 졸았어? 왜? 넌 나보다 낫다야. 넌 몇 번 졸았니? 우리 성중이. 그러면 이제 스토리를 갖다 못 따라가는 거야. 가뜩이나 난해한 영화인데 이제 중간에 졸거나 끊어서 보거나 그러면 스토리 못 따라가죠. 나는 지금도 그 스토리가 아리까리해. 하는 이 20번을 넘게 왔는데 밤에 잠 안 올 때. 처음에 원숭이가 뼈다귀 가지고 깨는 거 말고는 큰 소리도 한 번도 안 나고 그 끝에까지 총소리 한 번 안 나고 끝나는 틀림없이 막 누군가는 죽어나가고 무엇인가 우주선은 파괴되고 그러는데 그 전혀 그런 거 내용이 없는 그런 영화이죠.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보면 참 대단한 영화예요. 몇 년도에 만들었죠 이 영화? 68년. 68년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미 아이패드가 나와요. 그제? 거기에 보면 이미 68년도에 만든 영화에 아이패드가 나오고 68년도에 만든 영화에 이미 페이스타임이 사용되고 있고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이언스 픽션 영화를 갖다가 보면서 무슨 캐치를 하느냐 하면은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상 불가능하지만 사람들이 뭔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기술의 모습은 무엇일까? 사실 그 힌트를 주는 거예요. SF가.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다 할수록 정말 나와요. 그것들이 나오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에 나는 이 SF 영화 가지고 강의를 갖다 한 게 벌써 한 10년 정도 넘었어요. 한 10년 정도가 넘었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너무 정확하게 맞아. SF 영화들이 너무 정확하게 그것들을 맞춰서 이제 거기에서 앞으로의 미래의 기술 또 그 기술을 갖다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기엔 너무나 좋은 힌트가 되는 참 좋은 교과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화 토론 주제는 크게 3개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의 상호작용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상호작용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게 첫 번째 우리 토론 주제였어요. 상호작용의 종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2x2 매트릭스를 가지고서 이 상호작용의 종류를 갖다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 분류 기준은 주로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사용하는 상호작용의 종류를 분류할 때 이런 분류를 쓴다. 그래서 이 분류의 한쪽 축은 상호작용이 되는 내용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사용자가 주도권을 갖느냐, 제공자가 주도권을 갖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들어진 그 내용을 전달하고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그걸 만든 사람이 주도권을 갖느냐 아니면 그걸 갖다 사용하는 사람이 주도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2 곱하기 2의 이런 4가지 형태의 상호작용 방법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전반적인 추세는 사용자가 만들고 사용자가 전달하는 사용자가 그 과정에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최근에 최근 이제 한 1년 됐는데 1년 전에 본 영화 중에서 사용자를 그 주인공 전지전능한 가스로 표현한 영화도 있었는데, 혹시 뭔지 기억나요? 트론이라는 영화 안 봤니? 거기에서 보면은 유저라고 그러잖아. 거기에 가스에 비유하면서 유저라고 하는데, 그런 만큼 이제 사용자의 권한이 점점 높아졌다는 거죠. 두 번째,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근데 그런 내용들 갖다 직접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상호작용을 하는 행위라는 게 있고, 그 사람들의 상호작용하는 행위가 지시하기, 대화하기, 탐색하기, 조작하기, 위임하기 해서 이렇게 총 크게 5가지 정도의 행위가 있고, 이 5가지 정도의 행위에 맞춰주기 위해서 시스템이 제공하는 상호작용의 스타일이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커맨드 엔트리, 다이얼로그, 메뉴, 다이렉트 매니플레이션,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해가지고 이렇게 쭉 5가지 정도의 스타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점점 추세는 얘네들 뭐 하나만 이렇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갖다 함께 모아서 제공해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원하는 거 써라 하는 식으로 발전하여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1968년도에 만든 우리 스페이스 오디세이에는 과연 얼마나 다양한 방법과 또 스타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사람하고 컴퓨터 사이에. 그걸 한번 보자 그랬댔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앞에 나올 주인공은 손현정.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과제도 늦게 내고 5분 안에 해가지고 못할 줄 알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있는 상호작용의 스타일을 찾아봤는데, 이제 크게는 이제 대화하기, 이제 전반을 거쳐서 이제 대화하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페이스타임 사용하면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할한테 부탁을 해요, 의자를.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자연어형 대화형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주인공 선장이랑 할이랑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할이 갑자기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바이러스 검사를 하듯 위임하기에 대리인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외에도 네, 이거는 이제 밥을 꺼내는 모습인데 이제 이렇게 누르더라고, 버튼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이걸 데워서 먹는데, 그 부분에 보면은 탐색하기처럼 이제 버튼을 눌러서 이제 뭘 먹고 싶으면 이걸 누르고, 뭘 먹고 싶으면 이걸 누르고의 메뉴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현대의 상호작용과 차이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단순히 음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를 보였고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거 분해하려고 그러니까 막 엄청 비굴하게 막 두려워요 막 이러는데, 네, 그런 점을 보고 이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설명 약간만 보충하자면은, 이 위임하기하고 탐색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위임하기라고 하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하기 귀찮으니까 네가 좀 해줘. 그래서 내가 널 어느 정도 믿으니까 네가 어느 정도 내 대신에 이걸 좀 맡아서 해줘 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하기 스타일의 시스템은 알아서 많은 걸 갖다 해요. 즉 거기서의 기본적인 필로소피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경 쓰지 말게 하자, 내가 알아서 많이 해주자, 이런 스타일이야. 반면에 이 다이렉트 매니플레이션 또는 직조작 또는 탐색에서의 기본적인 철학은 뭐냐면 사람이 제일 잘한다.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자 라고 하는 철학이에요. 그 이 2가지의 철학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2가지 철학의 차이점이 사실 2가지 학교에서 나왔어요. 위임하기 또는 에이전트, 대리인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은 어디서 나왔냐면 주로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이런 쪽에서 많이 나왔고, 학교로 얘기하자면은 MIT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반면에 직조작 스타일, 다이렉트 매니플레이션, 사람한테 좀 더 많은 능력을 주고 사람의 능력을 좀 더 개발하게 만들겠다 하는 거는 주로 어느 쪽에서 나왔냐면 인간공학 이런 쪽에서들 많이 나왔고, 특히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에서 다이렉트 매니플레이션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학교의 차이, 학풍의 차이, 또 기본적인 사람을 바라보는 필로소피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들이 만들어졌고 지금의 결론은 뭐가 더 좋고 뭐가 덜 좋고 이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다양한 스타일의 그때 그 사정에 맞는 스타일의 상호작용 방법을 갖다 제시해주고 사용자들로 하여금 자기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취지로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유리가 대화하기, 위임하기, 지시하기, 조작하기, 직조작 해가지고 상호작용 장면을 갖다가 잘 전제해줬고 그 다음에 박종욱 우리 종욱이가 이제 생체 리듬을 통한 상호작용에서 이제 기본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체 리듬까지 참여하는 그런 상호작용에다 굉장히 아는 척을 많이 했어. 뭐 의미망 분석에다가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그렇지만 아주 정확한 그 내용들을 갖다 정리를 해주셨고, 자 그다음에 김혜령 Stop Will You 이래가지고 그 감정이 섞인 그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고 또 굉장히 낯설었는가 인상 깊었나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 김지태 박사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 우리 안성준이 동그란 눈, 그 다음 이수지, 이종광, 이마정, 이태승 이태승이는 참 독특한 백그라운드 화면을 갖다가 쓰고 있어. 그 다음에 손문 손문은 아주 그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서 전혀 수업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토론 주제에 대한 답을 갖다 했어요. 물론 답은 이제 연관은 돼 있을 것 같은데 연관시키기가 굉장히 먼 그런 이야기를 해줬고 이한율 예? 그 다음에 손진영 그 다음에 이진호 김수루 조은샘 오케이 김민호 오케이 정영근 사신리 까지 해가지고 첫 번째 주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주제에 대한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상당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 스타일이 할이라고 하는 컴퓨터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고 그런 상호작용 스타일들은 그 상호작용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정보를 주고받고 또 단순한 정보를 넘어서 감정적인 의미까지도 전달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제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에 있는 사람? 없으면 우리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영화상에서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현재 우리가 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디지털 디바이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빈번하고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다면 그런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어떤 점에서 그런 활발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런 장면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였어요. 총 53명 중에 12명이 제출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토론 주제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수업 내용을 가서 보는 거예요. 수업 내용을 가서 보고 수업 내용을 가서 이 토론 주제가 이 수업 내용 중에 어떤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그리고 그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서 과연 우리 수업 내용에서 했던 내용 중에 이 영화하고 관련된 부분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다 놓으면은 적중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완전히 본인의 커먼 센스에 의해 가지고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면은 그렇다고 손문희가 꼭 그랬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새로 배우는 개념들이니까 그 개념들을 갖다 다시 살펴보는데 훨씬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상호작용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게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건데 상호작용성이 높다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상호작용성이 높다는 거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5가지 정도의 차원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상호성, 반응성, 신속성, 다중성, 통제성 해서 총 5가지의 특성을 갖다 얘기를 했는데 그 5가지의 특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높게 발현되는 그런 모습은 뭐였을까? 이제 이걸 갖다 우리 토론 주제를 갖다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런 의미였고요. 자, 그런 의미에 따라서 우리 전우람 오케이 나오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예, 경작과 4학년 전우람입니다.
나이가 좀 많고요. 예, 바로 설명할게요. 예, 저는 그러니까 가장 활발하게 상호작용이 이루어진 장면을 찾아봤는데,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한 가지 장면이라기보다는 그 컴퓨터 할 자체가 일종의 그러니까 큰 거대한 디지털 아티팩트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일종의 유비쿼터스 환경이라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5가지를 하나씩 보면은 상호성을 보면은 이제 그 할 안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탐사선이랑 할이랑 거의 동격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 안에서 거의 24시간 모든 정보를 주고받고 있죠. 얘가 뭐 생체 리듬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얘가 지금 뭐 좀 한가한 상태인지, 아니면 일을 뭐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해서 컴퓨터가 뭐 상호작용을 하니까 거의 24시간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봤고, 그리고 반응성은 근데 아무래도 이게 최신형 컴퓨터니까 정확한 정보를 빨리 그러니까 신속하게 주잖아요. 그래서 반응성과 신속성 역시 거의 최상위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신속성에 한마디를 더 하자면 그러니까 좀 의미심장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하고 있는 도중에 안테나가 고장 났다고 또 새로운 다른 상호작용을 이렇게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2가지 상호작용 병렬적으로 그 지연 없이 동시에 진행했고요. 그리고 다중성은 예, 뭐 디스플레이 내지는 음성, 그리고 하드 카피로 달라니까 인쇄물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제공받았고, 좀 애매한 게 통제성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한가할 때는 대화 상대 해주다가 안테나가 고장 나는 이런 긴급한 상황은 이런 긴급한 정보는 즉시 전달해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어떻게 봤냐면, 그러니까 현재의 통제성은 그러니까 사용자가 필요하면은 시스템이 요청해서 받는, 그러니까 뭐 VUD나 뭐 그런 쪽인데, 이거는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사용자가 한가하다, 아니면은 사용자가 바쁘다, 아니면 이 문제는 위급하다, 이런 거를 시스템 먼저 판단을 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은 사용자 지금 한가한지 아니면 바쁜지 이거를 항상 24시간 이렇게 몸으로 시스템에 그렇게 상호작용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제성이 그것도 역시 그 상호성과 마찬가지로 거의 24시간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자, 이 각각에 대한 컨셉을 갖다가 잘 설명했고, 맨 마지막에 조금 약했던 점이 통제성 부분이 조금 약했어서 통제성에 대한 얘기만 조금 보충을 하자면, 일단 상호성이라고 하는 거는 주거니 받거니가 돼야 된다는 거죠. 탐사선하고 사람하고 탐사선 사이에 정보가 주거니 받거니가 되어야 된다.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보가 각 대화 상대방에게 의미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뚱맞는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신속성은 내가 뭘 갖다 한마디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이 빨리 와야 된다. 시간적으로 빨라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다중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전달되는 내용이나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나 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왔다 갔다 그래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통제성인데, 통제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어떤 디지털 아티팩트들, 그게 뭐 핸드폰이 돼도 좋고 컨텐츠가 돼도 좋고 서비스가 돼도 좋은데, 걔네들의 내용 중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또는 걔네들에 대해서 내가 언제 볼 것인가를 사람이 마음대로, 얼마나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에 가가지고 무슨 정보를 갖다가 보겠다 했었을 때, 사람이 내가 어떤 정보를 보겠는지, 그걸 언제 보겠는지를 전적으로 다 정할 수 있고 그 정보의 내용까지도 다 바꿀 수 있으면, 그러면 통제성이 높은 거예요. 이제 반면에 주어진 정보를 갖다가 주어진 시간에만 딱 봐야 된다, 그러면 통제성이 낮은 거지. 그래서 이런 그 5가지 종류의 상호작용성의 하부 요인들이 다 높았을 때, 그때가 우리가 상호작용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외에 우리 또 배민경도 사실은 이거 민경이 이거 3번째 주제에 대한 답을 갖다 썼는데, 내가 이걸 일부러 뽑아가지고 2번째로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밑에 상호성, 반응성, 신속성, 다중성, 통제성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선규, 배현재, 권소연,
이선희, 김솔, 장육규, 성준기, 김진성, 까지가 우리 두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한 거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토론 주제에 대한 얘기를 갖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특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5가지의 하부 속성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 5가지의 하부 속성들이 다 높았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상호작용성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얘기를 하고, 그 5가지 상호작용성이 다 높아지는 방향으로 점점 시스템이 진화돼 나가고 있다라는 걸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상호작용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되고 나가 있을까? 과연 그게 우리 이 현재의 상호작용과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에 대한 거고, 이게 SF니까 당연히 이제 진화되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갖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3명 중에 24명이 이거에 대한 답을 갖다가 줬고, 전체적인 변화 추세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게 점점 높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박유경.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학부 박유경입니다. 저는 현재의 상호작용과 미래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장면을 이제 할 컴퓨터랑 선장과의 대화를 잡았는데요. 먼저 할이 대화 도중에 이제 사적인 질문을 해도 되냐고 먼저 이렇게 말을 걸어오는 장면에서, 기존에는 이제 대화형으로 점점 진화해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대화형으로 명령을 말을 했으면 이제 인식되어 있는 거 내에서 답을 주는 형식인데, 여기서는 이제 먼저 문제점을 제시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정확히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이제 예측까지 하는 장면에서 이제 기계가 점점 이제 사실 자신이 알고 있는 팩트들을 종합해서 이제 추측까지 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상호작용은 자연어 인식 수준이 높지 않아 간단한 용어만으로 대화형 스타일로 상호작용하지만, 미래에는 이제 완전히 인간과 대화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고, 또 명령하지 않았지만 컴퓨터가 제안하는 의견까지 들을 수 있다고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앞으로 한 7주, 8주 후에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면은 좋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설계, 디자인 파트로 나가요. 이제 디자인 파트로 나가면 그 디자인 파트에는 정보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상호작용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갖다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인터랙션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 우리가 이제 일주일 동안 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인터랙션을 갖다 설계하느냐 하는 내용을 갖다 할 때, 디자인하느냐 할 때인데, 여기서 얘기했던 이 유경이가 얘기했던 공손한 인터랙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 좀 나눌 거예요. 이게 뭐 뜬금없이 무슨 공손한이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갖다 나누다 보면 저 사람하고 얘기 나누는 게 굉장히 참 즐겁고 재밌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있어. 가까운 데 계신 분인데 이제 나보고 무슨 학교 일을 갖다 뭘 하라고 이렇게 불렀어. 부르셔서 이제 찾아갔는데,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동안 내가 한 번도 말을 끝까지 가보지 못했어. 무슨 얘기 좀 하다 보면 탁 끊고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고, 탁 끊고 들어와서 뭐하고, 그래서 내가 저분을 위해서 몇 년을 일하는 건 나에게 지나친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안 했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도 우리가 이런 상호작용이 소위 말해서 좋은 상호작용이다 라는 그런 우리의 관념들이 있잖아요. 그게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나 컨텐츠를 설계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쓸데없는 잡일 시키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더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듯이 그런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을까,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퍼스펙티브에서 인터랙션 디자인이라는 걸 갖다 해요. 그래서 우리 그거는 이제 중간고사 기간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장민옥이 아주 멋있는 이 도표로 정리를 했어. 이걸 한번 나와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 자, 나와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08학번 영문학과 장민옥입니다. 네, 저는 현재와 미래의 상호작용 그 차이점이 가장 크게 드러난 장면을 찾으라는 장면에서 네, 그 할이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 장면들을 찾아봤는데요. 왜 그 감시와 통제가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디지털과 사람이 상호작용을 할 때 사람이 아무래도 디지털 시스템을 통제를 하잖아요.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뭐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이 영화에서 그려진 미래에서의 그 상호작용에서는 디지털 시스템인 할이 항상 이 사람들을 감시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막 할을 피해서 우주선에 들어가서 몰래 말을 할 때도 그 입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 또 심리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다 감시를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기준에 안 맞는다 생각을 했을 때 그 우주선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통제를 하기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미래에는 아무래도 시스템이 아무래도 지적 능력이 더 이렇게 향상이 돼서 자기들이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통제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통제성을 갖는 주체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생각을 저렇게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굉장히 디지털을 통제하고 있고 미래에는 시스템이 사람을 통제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지금 그러니까 미래에서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제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도 사실 디지털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접적으로 디지털이 우리한테 우리를 간섭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저 영화를 보고 나서 그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핸드폰을 잠깐 꺼놔도 좋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서 굉장히 지금 디지털 시스템이 우리들의 삶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 좀 절실히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주 포인트였습니다. 네. 저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오케이, 백진. 이 위임하기 방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위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체가 있을 때 사람이 있고 나의 어떤 작업이나 어떤 일의 일부를 나누어 준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저 미래의 도표는 시스템이 더 우위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영화상에서 그 할이 자기 어떤 오류 같은 것을 숨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일단 배제하고 제일 가장 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처단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임무를 준 사람은 결국엔 사람인데 저 미래에 그래서 시스템이 어떤 통제성을 사람보다 더 크게 갖는다는 것이 맞는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날선 질문이셨고요. 네, 그렇기는 한데 아무래도 현재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제시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영화 마지막에도 그 선장이 다 이렇게 할을 해체시키잖아요. 그래서 물론 완벽하게 시스템이 인간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제시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자, 이런 디베이트가 정말 좋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한마디만 조금 더 붙이자면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의도,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할을 왜 그렇게 프로그래밍해서 우주에다 보냈냐 하는 그 의도를 갖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퍼스펙티브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의도를 갖다 찾아내는 게 우리 이제 조금 이따 다음 주에 할 사용자 분석에 들어가면 이 사용자가 처음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고 또는 이 시스템을 구입하고 사용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용자 의도라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의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민호기가 얘기한 거는 이제 주고받는 상호작용 상에서의 통제성을 누가 가지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기계 쪽에
그 상호작용의 통제성이 기계 쪽에 좀 더가 있다라는 측면이니까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느냐 하는 건 우리가 상호작용의 사용자의 분석 파트에서 좀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의 통제성을 어떻게 줘야지 그게 좀 더 재미있는 또는 유쾌한 그런 상호작용이 될 거냐 하는 거는 상호작용 디자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네. 좋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 김승현에서 리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얘기를 해줬고, 주혜연, 최인영, 권기성. 웬 좌뇌와 우뇌가 이렇게 모여지는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컴퓨터 어디 갔냐? 우리 권기성 못 왔어요. 자, 그랬고 배지인, 그 다음 한민지, 홍준식, 정인탁, 박상후, 이한재, 박혜림, 조수한, 정소연, 이동화, 박영윤, 강정민, 홍정민, 김세희, 장영진, 성지윤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토론 주제를 갖다가 하자면은 전반적인 방향은 뭔가 상당히 사람과 가까운 그런 상호작용을 갖다 추구하는 쪽으로 진행하되,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그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에 대한 통제권을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 버리는 그런 부작용을 낳는 그런 쪽의 상호작용으로 전환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론 주제와 관련돼서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는 사람? 덧붙여서 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할이라고 하는 컴퓨터는 대단한 컴퓨터예요. 그 대단한 컴퓨터라는 거가, 이 할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통해서 나온 컴퓨터가 우리 디지털 제품이나 서비스나 이런 걸 만드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이 할이 만들어지고 나서 50주년이 된 다음에 MIT에서 이 할을 기리며 라고 할에게 헌정하는 논문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유명한 그 미디어랩의 유명한 교수들이 다 나와가지고 할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들을 갖다 썼어요. 그 할 속에 나타나는 AI 뭐 알고리즘의 뭐 현실적인 구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HCI를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영문학과 출신들도 있고, 영문학과 뭐 이 문학 휴머니티에 관련된 작업을 갖다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과연 HCI를 배우고 그걸 가지고 디지털 아티팩트 이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 나는 그런 문학이야말로 문학이나 예술이야말로 이런 HCI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주는 컴퓨터 시스템, 디지털 제품들 이런 거를 디자인하고 만들어 창의적으로 만드는데 정말로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할이라고 하는 SF 상에서의 가상적인 로봇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예를 들자면, 내가 오늘 점심에 어딜 갔다 왔냐면, 여기 그 내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덕수궁 옆에 있는 저 서울 시립미술관을 갔다 왔어요. 자주 가는데 요새 너무 바빠서 못 갔었는데, 요번에 그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Spell My Mount, 나한테 주문을 걸어봐, 뭐 이런 형태의 지금 기획전이 열리고 있어요. 그 서울 미디어 아트에서 비엔날레로 하는 기획 전시전인데, 이제 거기에 우리 홀랜드에서 온 친구가 자기 왔다고 자기 작품 설명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가서 이제 작품 설명 듣고 그 친구랑 점심 먹고서 왔는데, 꼭 한번 가보세요. 두 가지 작품이 정말 마음에 확 와서 닿았대서. 한번 가서 본 사람, 요번 주말에 혹시 시간 되는 사람은 한번 가서 보고 그 두 가지가 뭘까? 나랑 한번 코드를 한번 맞춰보자고. 어느 작품이 딱 갔을 때, 저거 정말 절에서 내가 창조적인 생각을 하려고. 왜냐하면 이 나같이 이렇게 막 공학 계통을 한 사람은 이 창의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목말라 있거든. 근데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작품을 보면은 저걸 저런 면에서 볼 수 있구나. 저걸 항상 우리는 저쪽 반대면에서 보는데 이걸 이쪽 면에서 보면 저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재. 특히 현대미술 중에서 미디어 아트나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그런 소재들을 갖다 참 많이 전달해줘요. 내가 두 작품 정말 임프레시브했어. 오늘 가서 보고 두 작품 정말 임프레시브했으니 그 두 개가 뭘까? 한번 가서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